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불법 체류자의 혼인신고에 이어서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체류와 비자 문제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분께서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이제 곧 자녀가 성인이 될 나이가 되었다고 해요. 이분은 한국 국적도 없고 외국인 등록도 안 된 상태여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뢰해온 사례입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도 문제지만 사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불법 체류 중이라고 해서 자녀들까지 불법 체류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 비합리적인데,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자녀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따르는지 아니면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땅에 태어났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 체류 자격을 받는 게 일반적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한 외국 국적의 분들은 F2 거주 비자를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혼 비자. 그리고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외국인 분들 두 분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한국 거주 중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F1 비자, 방문 동거 비자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요건에 맞는 F1 아니면 F2 비자를 각각 받게 되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인 체류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닌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비자를 갖는 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근데 작년부터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과 체류 자격 부여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라는 말은 체류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근데 사람한테 불법 체류자 라는 사실 용어 자체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이제 인권단체나 이주민 관련한 곳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건 불법 체류란 말씀 말고 미등록 체류 이런 용어를 쓰자.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말은 불법 체류 신분이어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을 뜻하는데, 기존의 관공서에서는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을 알게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 이를 통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바로 또 출국 조치나 이제 강제 퇴거로 이어지게 되니까 바로 즉각 통지하는 거를 없애는 방안을 법무부에서 새로 기준을 마련했죠.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적발이 되면 강제 퇴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하거나 체류 신고를 하는 게 꺼려졌을 텐데요. 그럼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불법 체류자의 아동 중에서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자, 법무부 구제 지침이 해당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취학 아동, 만 6세 이전에 한국에 온 자로서 6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했는지,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초중고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고, 두 번째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출생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만 6세 이후에 한국에 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취약 아동 자격으로 먼저 나이가 이미 차서 온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지 혹은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것이 공통적이고 6세 미만 전에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했다면 6년 이상 체류한 게 조건이고, 만 6세 이후에 체류하기 시작했다면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 중이어야겠네요. 깔끔한 정리입니다. 네. 그럼 위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 자녀가 부여받을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나요?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이 위에 요건을 갖춰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비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유학 비자 혹은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 같은 것으로 이제 결국 변경이 되는 거죠. 초중고에 아직 재학 중이다. 그러면 학생 비자인 D4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취업 중이다.
그러면은 뭐 대학생 그 유학 비자인 D2 비자 아니면은 취업 비자인 2개월 비자 중에 하나를 받게 되겠죠. 가끔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대학을 진학을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미취업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G1 비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임시 거주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할 거는 원래는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 비자인 D10 비자를 받고 체류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 비자인 G1 비자를 받고 체류해야 된다는 점을 체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불법 체류 상태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체류를 부여받게 되고 거주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육 환경이 제공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강제 퇴거 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만 한국에 남고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은 본국으로 강제 퇴거 당하는 게 원칙인가요? 사실 이 미등록 이주 아동 이런 구제 방법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출입국 사무소에 하는 거니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랑 같이 가는데 본인 신분이 발각돼서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사실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구제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이 되면 강제 추방 혹은 이제 강제 퇴거 조치가 일반적이지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을 신청하는 그때는 신고를 했어도 아동이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를 또 돌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임시비자, 지원비자를 발급해줘서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경제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에게 지원비자를 주면서 경제활동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은 납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간이 길수록 이제 범칙금이 커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해서 범칙금을 어느 정도 납부를 해야 사실 이 신청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좀 이 정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해서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 7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도 결국 내야 될 범칙금의 30%만 납부를 하면 돼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은 추천할 만합니다. 임시적으로 그런 불법 체류자에게 비자가 부여가 되고 체류할 수 있게 되지만 불법 체류자가 그 기한이 다 마치고 또다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업을 이제 마치고 성인이 되게 되면 또 비자를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본인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지원 비자를 허용해주는 제도라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또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취업을 하든 대학을 진학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맞는 뭐 D2 아니면 2개월 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G1 비자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빨리 다음 취업이든 진학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어떠한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또 무비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 G1 비자, 임시로 발급한 비자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사실상 이후에는 이전에 불법 체류한 전력 때문에 새로운 비자가 또 주어질 확률이 좀 낮다고 해서 이 제도에 좀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죠. 결국에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시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정책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양육 환경과 교육 환경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법 체류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G1 임시 비자가 만료가 되면 자진 출국을 해야 한다는 그 점을 유의해야겠네요. 네, 결국 미등록 이주 아동을 이제 중점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그런 지침이어서 이 부분은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불법 체류 중인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
강제 퇴거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EM로 비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자진 출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불법 체류자 자녀와 부모가 부여받을 수 있는 비자 조건과 체류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다른 비자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EM로 비자센터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신청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으로 이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